네, 안녕하세요. 칸타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완전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상황이 별로 좋진 않죠. 하지만 이제 저번에 영상을 찍었던 거, 그리고 저저번 영상 찍었던 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채널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하락 채널. 뭐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여기서 반등을 해줄 때 지금 7,900달러 선이잖아요. 여기 선을 넘겨서 안착을 해주면은 그 다음 저항선인 지금 여기 노란 라인과 지금 빨간 라인 이제 겹쳐지는 부분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한 9,000 뭐 중후반, 중반 뭐 이 정도 될 텐데, 아니면은 요 채널로 보게 되면은 지금 당장 오른다고 하면은 뭐 9,000 초반이겠죠. 그 정도까지 최소한 요 채널까지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여기서 안착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횡보도 길었죠. 횡보도 길면서 여기에서 계속 움직여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저항이 예상외로 셌습니다. 셌기 때문에 어 아, 아무래도 지금 흐름상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코인을 계속 지금 들고 있는 이유는, 지금 단타 물량도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이 상단을 다시 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최근에 계속 상단 때려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단 맞고도 다시 상단 때려주고, 맞고 채널 상단 때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줬었어요. 상단은 항상 때려줬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때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점점 커지겠죠. 아무래도 하락 채널을 타고 있으니까 요 하락 채널 아래 하방 압력도 점점 강해지면서 여기 아래로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점점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을 해서 다시 상단을 치더라도 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이 다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리스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딱히 좋은 차트 흐름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지금 여기서 다 매도해가지고 다시 매수하고 뭐 그런 거는 하기 어렵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대응이 달라야 돼요. 그쵸?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대응이 달라야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대략적으로만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저부터 소개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영상과 저저번 영상, 그리고 뭐 최근 추세에 계속 트레이드 하는 게, 단타 트레이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대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저번에 여기서 매수 들어갔잖아요. 그쵸? 6천 이제 깨지면서 6,000달러에서 6,900 정도가 이제 평균 단가였는데, 그 정도 맞춰주면서 매수를 들어갔어요. 다행히 요 지지선이 좀 세게 이제 작동을 해가지고 추세를 한 번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 지점인 여기서 정리를 한번 했죠. 근데 제가 요거 지금 찍어드린 거는 요걸 지금 완성시킨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선 보이시죠? 6,900이라든지 6,800이라든지 뭐 7,800, 그리고 요 선들 있잖아요. 지지 저항 라인은 지금 만든 게 아니고요.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실 때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이제 뭐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이런 저항과 지지선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초보자분들한테는, 초단타를 하실 거 아니시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더라? 제가 일단 대응하는 거는, 여기서 매도를 30% 나갔었죠. 30% 나갔는데 나머지 그러면은 들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데 그거는 정리하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여기 한 번 더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일단은 들고 있었는데, 원금 회수 같은 경우는 요 상단을 한번 때릴 때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원금 회수 진행하고 나머지 수익분,
꽤 됩니다. 그래도 그 수익분은 계속 들고 갈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모아 갈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꽤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매수를 그럼 할 거냐? 다시 정리했던 거를 저는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 또 시점이 좀 더 길게 늘어지면서 한 뭐 1월 중순이나 초중순, 중순 정도까지 가면은 지금 이제 하단이 이 정도까지 낮아지잖아요. 그 다음 지지선인 뭐 6,200, 300달러 수준까지 지지선이 낮아지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매수를 들어갈 거냐? 라고 하면은 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현금이 적어요. 단타 물량은 이미 들어가 있고 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율 같은 걸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만약에 하락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거를 이제 하방 압력이 너무 세가지고 이걸 깼어요. 채널을 깨고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겠죠. 뭐 5,000달러대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라든지 요 라인이라든지 여기서 매수를 할지 여기서 매수를 할지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렇게 늦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5,000달러대에서 아마 매수를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선 매수하지 않는다. 제 관점은 그래요. 왜냐면 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부 물량도 아니고 이제 원금 회수는 요 상단 라인 때릴 때 매도를 나갈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길게 보는 것들은 계속 이제 모아가는 거고요. 모아가는 것들, 모아놓은 것들 그런 걸 이제 들고 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 이제 상단 뚫렸을 때, 그쵸? 그걸 또 이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안전하게 이제 포지션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지금 포지션이 딱히 안전하지도 않은 게, 아래로 이제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물려버리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알트코인들이 그랬죠.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만년 물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장이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이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움직임도 진짜 몇 주 걸려가지고 한 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단기간으로 보시면은 버티지 못하실 겁니다. 이제 좀 무리해서 투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일단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는 지금 뭐 여기서 매도를 해가지고 손절을 했던 뭐 했던 현금이 그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아니면 내가 단타를 좀 하려고 해서 현금 비율을 많이 유지를 했다. 그래서 현금이 한 50% 정도 이상 남아 있으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뭐 최초로 이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리셔도 돼요. 충분히 좋은 자리예요. 예. 여기서 떨어졌을 때 뭐 6천 초반 정도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정도 떨어지면은 충분히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오래 못 들고 가요. 이래도 오래 못 들고. 왜냐면은 추세가 최근에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움직였잖아요. 여기서, 그쵸?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력이 너무 약했어요. 이런 추세를 보신 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6,300달러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까지, 그쵸? 한뭐 9,000이라든지 뭐 8,000 후반까지, 뭐 최소한 8,000 후반까지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하락폭이 한 번에 내려가는 이런 장대 음봉이 떴을 때는 그 공포 심리가 돌잖아요. 시장에 이제 공포 심리가 도는 게 이게 학습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수 이승 되시는 분들은 매수를 들어가세요. 매수를 들어가셔서 충분히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데, 어느 정도 이제 중수 이상이 되신 거죠. 근데 이런 추세가 또 나오면은 그분들조차도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못 가져갑니다. 가져가기 힘들어요. 장대 음봉도 아니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식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요,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 매수를 들어가야죠. 한 번에 장대 음봉이 떨어지면은 주봉 기준으로 뭐 5,000달러 중반이라든지 여기까지 떨어진다, 한 번에. 그러면서 패닉셀 유발하고 시장에서 이제 공포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 하면은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참고를 해야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서 손해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어
최소한 여기서 매수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돌파 매수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낫겠죠. 여기 떨어질 때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말라고 하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추세에 대응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신 분들은 충분히 여기서도 매수 들어가 볼 만하다. 하지만 아마 오래 들고 가시지 못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요 정도쯤에서 정리를 하실 것 같거든요. 6,700이라든지 아니면 7,000달러 초반 찍으면 아마 매도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구간을 지금 이 위험성을 가지고 리스크, 여기 하방을 이탈을 할 위험성, 그 리스크 대비 이만큼 수익이 맞냐라고 하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1대1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때는 매수를 많이 추천드렸었어요. 언제냐면은 요때랑, 그쵸? 이때였죠. 이때는 이제 단타로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죠. 일단 장대 음봉 떴었고, 장대 음봉 한 번에 이제 급락하는 그런 추세 떴었고, 그리고 하방도 찍었고,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어놓은 지지 라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겹쳐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 여기랑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또 중단 라인이고, 상승분의 중간 라인이고, 그쵸? 여기부터 여기 그으면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여기 라인까지 떨어졌고, 뭐 완벽하게 중간 아니더라도 그 정도쯤 이제 얼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 또 공포도 있었어요. 그때 막 악재도 터지면서 시장에 공포도 있었고, 그럼 모든 게 다 맞잖아요. 그러면은 매수를 들어가 볼만 해요. 승률이 매우 높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수익을 받고 또 여기서도 수익을 받죠. 하지만 아직까지 요거는 수익을 정리를 못한 거고 나머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다 대응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라인이 뚫리면요, 여기 라인이 뚫리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쵸?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난 도저히, 그쵸, 여기서 한 30% 정리했지만 70% 나머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수익분까지 해서 한 80%될 텐데 그 정도 들고 가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뚫리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하시고 현금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런 시그널을 또 기다려야겠죠. 어차피 여기서 매도를 하셔도 거의 뭐 평균 단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손해는 안 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리고 다음 유형은 현금이 굉장히 적으신 분들, 그리고 어, 코인이 개수가 너무 많으신 분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많으신 분들은, 알트코인 말고요, 비트코인이 많으신 분들은 어, 비트코인은 많은데 현금이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하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다라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고요. 확신은 아니에요.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사실 좀 길게 가져가면은 실패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좀 정답에 가까운 포지션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많이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알트코인 물려 있는데, 알트코인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얘기했었죠. 알트코인은 단타로 지금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단타로 지금 또 하락하고 있는데 알트코인은 최대한 단타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못 버텨요. 정말 막 진짜 행복회로 같은 거 굴리시면서, 행복회로 같은 거 좀 굴리시면서 뭐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여기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아요. 그러신 분들이 이게 만약에 상승 사이클이 다시 온다면은 버티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수익도 가져가시고. 근데 그러지 않고 단타로 보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힘든데, 난이도가 높은데 알트코인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리고 어 그러면 알트코인은 혹시나 그래도 나는 단타를 좀 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차트가 지금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리플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화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흐름이 유사해요.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잠시만요. 주봉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자, 리플에 이제 자, 사토시 차트. 이거 비트코인 대비 가격이죠. 이거 보시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사주봉 보세요. 거의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막 과거 차트만큼 뭐 이 정도까지 막 하락폭은 아니잖아요. 그렇단 얘기는 비트코인과 평이하게 똑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보다 약간 하락폭이 조금 더 크긴 했지만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유지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좀 비트코인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저는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고 일단은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도 정하실 거면은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저점 찍었을 때 여기 지지라인이나 뭐 공포, 시장에 공포가 있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그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부합하다 하시면은 매수 시그널이다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 알트코인들 매수하시면은 됩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반등폭이 뭐 비트코인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뭐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안정성도 있고 반등력도 비슷한 비트코인 가져가는 게 낫지, 굳이 리스크는 더 높은데 단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리스크는 높은데 기대 수익은 적은 그런 거를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그래서 어쨌든 저는 비트코인을 추천드리고요. 길게 가져가실 분들, 그리고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그러신 분들은 좀 별개의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길게 들고 가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리플이 지금, 리플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메이저 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지금 약세긴 하지만 결국에는 한 번은 사이클이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없이 들고 가고 있는 거고요. 좀 행복회로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행복회로 많이 돌리셨던 분들이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들이 그래도 버티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뭐 지금처럼 이제 최장기 해가지고 견뎌 보신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신 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에는. 네, 그래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대응 너무 섣불리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장 흐름도 그렇게 섣불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차트 분석을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좀 이제 주 단위로 차트 분석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지 않나. 물론 이제 급락, 여기 이제 선이 이제 뚫리는 거 같은 경우 그런 게 나오면은 바로바로 분석을 하셔야겠지만, 아니면 마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시고서야 이렇게 큰 틀에서 한 번씩 보시고 대응 한 번 딱 해주시고 좀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불안하신 분들, 그리고 너무 코인이 많고 난 현금이 아예 없어 하시는 분들은, 난 진짜 도저히 못 버티겠어 하시는 분들은 뭐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 됐던 한 2, 30% 정도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2, 30% 현금화 하셨다가 더 하락을 하면은 내가 이제 생각했던 지지 라인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현금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만약에 반등하잖아요. 반등하면 다시 타시면 안 돼요. 그 현금은 다시 타시면 안 되고, 내가 생각했던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냥 현금 들고 계시고, 나머지 그냥 올라가면은 내가 목표했던 가격까지 오면은 그냥 수익을 좀 더 적게 가져가고 좀 손절했다는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깔끔하게 이 못 버티시겠으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냉정한 판단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내가 매수를 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여력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심리적인 이제 압박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정 못 버티시겠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손절을 하시더라도 2, 30% 정도는 정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